사람들 앞에 무릎 꿇은 채 모욕당하는 여성. 그녀의 이름은 신미로, 석가촌의 의원 서경정의 부인이지만 간통을 들켜 문짝형에 처해집니다. 시뮤는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의 앞에서 원앙이 그려진 손수건을 찢어버리고 스스로 문짝에 몸을 내놓죠. 서경정은 그녀를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류청평을 만납니다. 류청평은 아내와 내통한 남자였죠. 그는 분노하는 서경정을 넘어뜨리곤 사실을 말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날 시뮤를 연모하고 있던 류청평은 수유를 하고 있던 그녀의 방에 들어섭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탓에 둘은 간통으로 몰리게 됐죠. 서경정은 급하게 강가로 달려가지만 그녀를 묶은 문짝은 거센 물결에 휩쓸려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데 다행히도 시뮤는 지나가던 상장군에 의해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시뮤는 상장군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장군은 아내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그녀의 내켜하지 않는 모습에 금방 마음을 접었죠. 반면 서경정은 아내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매일 술을 마시며 아들 석청에게 화풀이하기 일쑤였는데 석청은 개봉의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있단 말에 집 밖을 나섭니다. 하지만 석청은 탈진으로 쓰러져 전조와 상씨 부부에게 발견됩니다. 시뮤는 제 아이인 줄 꿈에도 모른 채 석청의 상태를 걱정하죠. 석청은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손수건을 찾는데요. 어머니를 찾으려면 반드시 필요하단 말에 전조는 상부인의 손목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属下曾见桑夫人的手腕上系着花色极为相似的绣帕。祝国将军夫人。 그 말을 들은 포청천은 석청이 어머니를 잃은 애가 상부인이 나타난 시기와 비슷하다는 걸 눈치채고 석가를 데려오라 명합니다. 상부인이 궁금해진 석청은 곧장 장군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하녀에게 상부인의 이름을 묻죠. 이 일을 전해 들은 시뮤는 당장 석청을 안으로 들이라 하죠. 시뮤는 7년 만에 만난 아들을 보고 순간 울컥하지만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기에 정체를 숨기고 석청을 돌려보내는데요. 하지만 때마침 돌아온 상장군과 마주쳐 결국 과거에 대해 추궁당합니다. 7年前，那孩子的命被绑在门板上，丢到河里。 그는 석청이 사실 친자식이란 말에 이해해주는 듯 하면서도 문짝에 묶여 버려진 이유가 간통 때문이란 말에 충격을 받죠. 大人，有一位书生求见，他自称是石青之父。 한편 석청을 데리러 왔다며 개봉부로 찾아온 류청평. 小明是石青的父亲，前来带他回去的。 석청의 행방을 우연히 듣게 된 류청평이 서경정보다 먼저 아이를 데려가고자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경정이 들어오는데 포청천은 서로가 친부라 주장하는 둘의 사연을 듣기로 합니다. 석가촌 의원에서 눈을 뜬 류청평. 서경정은 시뮤와의 혼인을 반대하던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류청평은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를 표하러 다가가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편치 않던 서경정. 没想到过了2天，石永进当真想了一个匪夷所思的办法。 어느 날 그는 류청평을 불러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我是说，想借柳兄的主，为石家留下一脉香火。不行。 류청평은 단번에 거절하지만 시뮤를 보곤 첫눈에 반하는데 물론 시뮤 역시 서경정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아이만 있으면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며 그녀를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결국 서경정은 류청평을 방에 밀어넣어 시뮤와 동침시키죠.
그들의 말만으론 누가 석청의 친부인지 알 수 없는 상황. 看来此事真相，唯有沈荣了解。 한편 상장군에게 문전박대당하던 시민은 어머니를 찾아달라며 장군부로 찾아온 석청과 함께 객잔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장군의 신복인 양강이 석청을 납치해가죠. 객잔 주인과 이야기하던 시민은 유청평과 마주치고 그는 그녀에게 달라붙어 끈질기게 집착하는데요. 결국 시민은 비녀를 집어 유청평의 가슴팍에 내리꽂습니다. 장군부에서 눈을 뜬 시민은 곧바로 무릎 꿇은 채 아이만은 살려달라 빕니다. 사실 석청은 양강을 무찌른 전조 덕에 개봉부에 있었는데요. 장군 역시 석청이 있는 곳을 몰랐기에 아이를 찾아주겠다며 진정시키죠. 그 시각 포청천을 찾아온 서경정은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으니 아들을 데려가게 해달라 청하는데 那时清尚昏迷不醒，如何走得这么？ 전조를 통해 석청의 행방을 알게 된 장군은 심유와 함께 개봉부로 향합니다. 아들을 간호하던 서경정은 그렇게 심유와 마주하게 되고 한편 길가에 버려져 가까스로 깨어난 유청평. 그는 개봉부로 달려와 상부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고발하는데 한자리에 모이게 된 유청평과 서경정 그리고 상씨 부부. 유청평은 상부인이 석청의 친모이며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 거라 말하는데 하지만 서경정은 그녀가 심유가 맞냐는 질문에 부정합니다. 오히려 유청평이 그녀를 희롱했던 것이 밝혀지고 상장군은 화를 내며 아내와 함께 돌아가죠. 六亲笔，你这个衣冠禽兽！ 신문이 끝나고 장군부의 담벽에 상씨 부부를 욕하는 종이가 잔뜩 붙게 되는데요. 이는 분명 유청평의 소행임이 확실했죠. 그날 밤 유청평을 찾아간 상장군은 그에게 돈을 쥐어주며 떠나라 하지만 그는 심유를 데려가겠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刘清平，将军之尊，但不为一个淫贱的女子犯下杀人之罪。 상장군은 아내를 모욕하는 그의 모습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죠. 석청을 보러 온 시민은 자식이 아픈데도 졸고 있던 서경정에게 아비가 맞냐며 나무라는데요. 이에 그는 어미 없이 7년간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지 않냐 반박하지만 남편 때문에 죽을 뻔한 그녀였기에 곧장 자신의 발언을 후회합니다. 심유가 억울함을 토해내는 사이 상장군이 방으로 들어오고 서경정은 심유가 상장군과 떠나는 모습을 보곤 쓸쓸함을 느끼죠. 한편 유청평의 죽음을 알게 된 포청천. 어제 있었던 장군부의 소동으로 그를 죽인 범인이 상장군이 아닐까 추측하며 상부인이 심유가 맞다 확신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서경정은 장군부 앞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는 심유를 보자마자 매섭게 달려들죠. 때마침 장군이 돌아와 그를 저지하지만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서경정. 그는 함께 있던 포청천 앞에 무릎 꿇곤 도와달라 비는데요. 하지만 포청천은 먼저 아내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되찾겠다 말하는 그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죠. 낙담하던 서경정은 심유에게 어머니가 아프단 서신을 보내 그녀를 불러냅니다. 서경정은 그녀를 문짝에 묶어두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데요. 你想想，我们可以从容活过。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석청의 목소리. 小青，青儿，你是我的娘，奶奶说你是我的亲娘，你都知道了。 석청은 곧 상장군이 올 테니 어머니를 풀어달라 말하지만 서경정은 화를 내며 아들을 밀어버리죠. 그리곤 수상한 약이 든 차를 억지로 먹이려 하는데 그때 상장군이 나타나 아내를 구하며 서경정을 죽이라 명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해버린 석청의 고발로 신문을 받게 된 양강. 그는 자신이 죽인 게 맞다며 순순히 자백합니다. 没错，人是我杀的。 이에 석청은 그가 장군의 지시를 받았다 말하지만 양강은 단독 범행이었다 부인하는데 去至，法网恢恢，疏而不漏。本府必定会查个水落石出，让你心服口服。 시민은 석청과 시어머니를 찾아가 장군부에 가자 권합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7年前就死了，倒好。 장군부를 찾아간 전조는 양강이 자백했으니 곧 사형에 처해질 거라 전하는데요. 包大人如何判处？杀人者死。 자신의 오랜 신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상장군은 바로 개봉부를 찾아갑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무사에게 사형이 웬 말이냐 묻지만 포청천은 무사라면 백성이 아닌 적을 죽여야 한다며 호작두를 대령하라 명합니다. 武将杀人，百姓毫无自卫之能。开战！慢着，是我要他杀的。 양강을 참하려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상장군. 그는 죽기 전에 아내를 보고 싶다며 막아서는 개봉부를 뚫고 장군부로 향합니다. 杨刚助我，属下遵令。 양강은 부디 장군을 이해해달라 말하곤 스스로 호작도에 뛰어들죠. 如此愚忠，令人慨叹。 아내를 만난 상장군은 근심이 가득한 그녀를 보곤 웃으며 위로합니다. 深锁， 그는 다음 생엔 나비가 되어 평생을 함께할 테니 자신이 죽으면 함께 갔던 꽃밭에 묻어달라 부탁하는데 若有来生，愿为穿花响礼，与你一世相随。 뒤따라온 전조가 개봉부에 돌아가자 말하지만 상장군은 돌아가지 않겠다며 자결을 택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세 남자의 싸움과 새로 얻은 인생마저 위협받는 한 여자의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원앙후전몽이었습니다. 감찰어사 개강의 집에 한 자객이 습격합니다. 한순간에 부부의 목숨을 빼앗는 자객.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삼남매는 충견 아지의 도움을 받아 자객으로부터 도망치는데요. 아지는 자객의 신발을 물고 삼남매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明亮，你拿好，我们到开封去。 다음 날 포청천은 계대인의 집에서 18명이나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포청천은 왕승상을 찾아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감찰어사인 계대인에게 원한을 품은 조정관리의 소행이라 추측하죠. 계대인의 정보가 필요했던 포청천은 막연한 사이였던 강대인에게 자문을 얻기로 합니다. 그는 조정과 계대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계대인이 황상에게 개혁을 거론하며 기득권에게 불리한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라 덧붙이죠. 如此说来，行凶之人是朝中大臣，则毋庸置疑。 한편 여전히 자객에게 쫓기고 있던 삼남매. 동생 명량과 명호는 누나인 명월에게 신발을 건네며 먼저 개봉부에 가 있으라 말합니다. 迟早会被发现的。你们一定要等我回来哦。哦，知道了，知道了。 하지만 명월은 개봉부를 코앞에 두고 자객과 맞닥뜨리죠. 도망가던 도중 한 남성과 부딪힌 명월. 그는 강대인의 아들 강희였는데요. 그녀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단 걸 눈치챈 강희는 그녀를 돕기로 나섭니다. 明亮，明后，阿奇，大姐。 그렇게 다시 모이게 된 삼남매는 강희와 정식으로 인사하죠. 我叫明月，季明月。 강희는 병고를 겪은 그녀의 아버지가 계대인이란 말에 충격받습니다. 可恶！可恶！这魑魅魍魉！ 그리고 삼남매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데 季明月叩见张大人夫人。
삼남매의 사연을 들은 강대인은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사건의 증거물인 신발을 바꾼 포청천에게 전하겠다 말합니다. 신발을 보며 생각에 빠지는 강대인. 사실 강대인은 개강 사례를 사주한 진범이었습니다. 叫你去杀季高，并没叫你去杀他全家。大人，我不是故意的。 아지는 주인을 공격한 자객이 강대인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 자객은 증거인멸을 위해 신발을 강가에 던지지만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아지가 신발을 다시 물어와 침대 밑에 숨겨두죠. 丁大人，江大人有要事相商，请您过府一叙。 다음 날 강대인은 포청천과 삼남매를 마주하게 합니다. 季明亮， 포청천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신발을 건네봤는데 물론 이 신발은 자객이 한 가정집에서 훔쳐와 바꿔치기 한 가짜 증거품이었죠. 한편 강대인은 부모님에게 절을 올리던 형제에게 다가가 같이 매미를 잡으러 가자 권합니다. 江伯不带你们出去玩啊？我们去抓知了。 강대인은 아이들이 매미를 잡을 수 있도록 목마를 태우는데 그때 갑자기 아지가 달려와 강대인에게 뛰어듭니다. 그렇게 손을 다치게 된 강대인은 연신 괜찮다며 명호를 안심시키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못했습니다. 心的救了它的主人。老爷，这条狗也不知道怎么回事，老是跟您过不去。 결국 명월은 아지를 쫓아내기로 마음먹는데요. 명호가 아지를 붙잡고 말려보지만 명월은 동생의 팔을 끌며 아지를 버리고 오죠. 한편 포청천은 개대인이 죽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 왕승상에게 조정에서의 일을 묻습니다. 그는 개혁이 시작되면 자신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말하는데 그리고 왕승상은 곧 다른 사람이 승상에 오를 것이라 말하죠. 就是你那好友江文海，江大人。 그 시각 명월은 아지가 왜 그렇게 강대인을 경계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제서야 가족을 죽인 범인이 강대인임을 눈치챕니다. 그녀는 동생들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가려 하죠. 我和你们一起走。 그때 갑자기 자객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는데 그 순간 등장한 아지의 도움으로 자객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빈 사당에 숨어든 네 사람. 명량은 아지를 부르기 위해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지는 바로 피리 소리를 따라 달리죠. 하지만 언제 자객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그들은 구해달란 내용의 혈서를 써 아지를 통해 포청천에게 보냅니다. 혈서를 읽고 놀란 포청천은 급하게 전조에게 삼남매를 구해오라 명하죠. 遵命。 절체절명의 순간 등장한 전조는 자객의 공격을 막고 쓰러뜨리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택합니다. 곧바로 강대인을 보러 간 포청천. 포청천은 자객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며 강대인을 떠보는데요. 강대인은 범인이 죽었으니 이제 된 것 아니냐 묻지만 포청천은 자객의 품에 있던 강대인의 은표를 보여주죠. 당황한 강대인은 도둑 맞은 것이라 발뺌하며 곧장 은표를 태워버립니다. 江文海，你看这是什么？方才那张是假，若是你不烧毁银票，本府又怎能肯定是你所为？ 강대인이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자 매섭게 짖는 아지. 아지는 포청천을 방으로 안내하더니 침대 아래에서 신발을 물고 나옵니다. 바꿔치기 당한 신발을 아지가 숨겨둔 것이었죠. 하지만 강대인은 그걸 보고도 아지를 무시하며 개봉부를 피하는데 대인은 따라 나온 포청천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만 되려 아들 강위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강씨 부부는 아들을 잃을까봐 안절부절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명월이 보고 싶다 말하는 강위.
강대인은 결국 명월을 찾아가 아들과 만나달라 부탁합니다. 你杀了我父母，这段血海深仇我都还没有报，你居然要我去救你儿子！ 강대인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만 명월은 부모님을 죽인 원수에게 베풀 자비 같은 건 없었죠. 그렇게 그녀는 강대인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와 포청천과 마주하는데 포청천은 그동안 강희의 도움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대로 떠나면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 묻죠. 若是你父母九泉之下有知，亦当不会视姜维为仇人才对。 그 말을 들은 명월은 조심스레 강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조금씩 정신을 되찾는 강희. 来啊！ 밖으로 나온 강대인은 이제 갈 시간이라며 포청천에게 다가가지만 부인이 나타나 그들을 막아서는데 그녀는 포청천에게 선처를 빌어보지만 소용없었죠. 走吧。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월은 서로가 함께 있어봤자 힘만 들 뿐이라며 강희와 이별합니다. 我无能为力，我还能再见到你。 一切让老天爷来决定。你保重。 명월이 동생들과 함께 강씨 집에서 떠나려던 찰나 목을 맨 부인을 발견합니다. 季小姐，夫人醒了。 부인은 삼남매의 보살핌 덕에 겨우 눈을 뜰 수 있게 됐지만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하는 불구가 되었죠.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강대인은 가문에 유일하게 남은 하인에게서 아내가 처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夫人她， 또한 아내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삼남매라는 말에 비통함을 금치 못했죠. 한편 기력을 되찾고 어머니를 보게 된 강희는 내일 강대인의 판결이 있단 말에 그런 사람은 모른다며 부정하는데요. 명월은 그를 향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설득합니다. 并没有错，你一定以为我为了我父母仇恨，希望你们父子反目成仇，甚至连见他最后一面也见不着，是不是？ 결국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보러 온 강희. 薇儿， 강대인은 자신을 봐도 미동 없는 부인의 모습을 보곤 죄책감에 사로잡혀 절망합니다. 드디어 강대인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 江门海， 강대인은 자포자기하듯 무릎을 꿇고 사형을 받아들입니다. 开打！ 권력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 모든 응보를 돌려받는 이야기. 1993 판관포 청천, 천륜겁이었습니다.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서옥랑으로 유정순의 연인인데요. 옥랑은 엄영으로 인해 호철륜과 혼인을 해야만 했죠.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던 하녀 취취는 옥랑을 위해 자신이 대신 시집을 가겠다 말합니다. 한편 옥랑의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던 유정수는 난동을 부리다 결국 개봉부로 잡혀가고 군역형을 받게 됩니다. 本府判你充军3年，发配边疆，你可信服？ 侯大人，草民不服，我不服啊！给我个狗头铡！ 삶의 의지를 잃은 그는 매 전투마다 앞장서 싸웠는데요. 그 덕에 유정수는 적장을 무찌르는 데 성공하며 호국장군에 이르렀죠. 这可是大功一件。 그렇게 유정순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던 도중 기녀 운선을 보고 놀라는데 한편 운선이 지내는 봉이방에 온 호철류는 난동을 부리며 운선을 데려오라 협박합니다. 云仙，云仙呀，你得救救妈妈呀！他们说，如果你再不去的话，就要把我们这个凤仪坊给烧了。哎呀！ 결국 호철륜에게 간 운선은 그를 위해 금을 연주하는데 그때 유정순이 봉이방에 쳐들어옵니다. 철륜은 자신을 방해한 유정순에게 주먹을 휘두르지만 피를 보는 건 오히려 자신이었죠. 유정순은 기녀가 된 옥랑에게 사연을 묻는데 취취를 시집 보낸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도망가던 도중 도둑을 만나 모든 재산을 잃고 기방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我真的不知道，背负着欺君之罪，
竟然是那么痛苦。 다음 날 천류는 아버지 호대인과 함께 개봉부에 들어옵니다. 탈주범 유정순이 자신을 때렸다 고발하기 위해서였죠. 이에 포청천은 장군께 말을 조심하라며 그를 혼내는데 호대인은 아들이 철이 없었다며 그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한편 호부인이 된 취치는 자꾸만 운선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모습에 질투를 느끼는데요. 그녀는 봉이방에서 옥랑을 마주하고 그제서야 운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취치는 옥랑을 경성에서 내쫓기 위해 하인 두생을 시켜 옥랑의 부모를 납치하고 하녀 보기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옥랑은 취치를 찾아가는데 취치는 공작담을 건네며 이걸 먹으면 부모만은 살려주겠다 말하죠. 천류는 수상하게 서 있는 두생을 불러 어젯밤 어딜 갔었냐 물어봅니다. 그는 운선의 부모를 가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죠. 천류는 곧장 운선을 찾아가 부모님을 데리고 있다 협박하며 그녀를 덮칩니다. 그의 추태를 버틸 수 없던 옥랑은 결국 공작담을 입에 넣고 삼켜버립니다. 뒤늦게 유정순이 달려와 개봉부로 데려가지만 이미 온몸에 독이 퍼진 상태였죠. 유정순은 보기를 만나 아는 게 있지 않냐 묻습니다. 그녀는 고민하다가 결국 두생이 그녀의 부모를 납치한 탓이라며 털어놓죠. 한편 포청천은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파랑야를 찾아가 칠교배를 빌려달라 청하는데요. 하지만 파랑야는 칠교배를 이미 호대인에게 넘겨줬다 말합니다. 결국 포청천은 호대인을 찾아가 부탁하지만 거절당하는데 칠교배는 온갖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서역의 보물로 호대인은 취취에게 이걸 운선에게 준다면 아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취취는 칠교배를 부수려 하고 호대인이 급하게 말리죠. 취취에게 밀려난 호대인은 탁자의 머리를 부딪혀 죽음에 이릅니다. 그때 유정순이 나타나 칠교배를 뺏으려 하지만 취취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리고 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는 유정순. 전조가 유정순에게 사실을 말하라며 추궁하자 옆에 있던 천륜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충격적인 말을 내뱉죠. 한편 포청천은 호대인 사건의 신문을 위해 두생과 취취를 부릅니다. 취취는 왜 범인인 유정순을 신문하지 않냐며 비아냥거리는데요. 이에 화가 난 포청천은 보기를 불러 두생과 호부인을 하느냐 묻습니다. 보기는 호부인이 공작담을 옥랑에게 건넸으며 두생은 옥랑의 부모를 납치했다 증언하죠. 취취는 자신의 부모님을 납치하는 자식이 있겠냐며 반박하고 포청천은 곧바로 서씨 부부를 불러 호부인이 서옥랑이 맞냐 질문하죠. 호대인이 죽어서야 얻게 된 칠교배 덕에 겨우 의식을 되찾은 옥랑. 그녀는 보기에게 그동안의 일을 묻는데요. 포청천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또 그가 자신을 살려냈단 말에 적자는 충격을 받죠. 포청천은 그녀를 만나 누가 공작담을 주었냐고 묻지만 자신의 것이라 답하는 옥랑. 포청천은 또다시 거짓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답답해하며 옥랑을 하옥시킵니다. 옥랑이 의식을 되찾은 덕에 석방된 천류는 옥랑의 부모님을 보곤 배신감을 느끼며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서씨 부부는 그 길로 포청천을 찾아가 운선이 자신의 딸 서옥랑이 맞다 밝힙니다. 그때 호천륜이 북을 치며 달려와 취취가 모든 재산을 들고 도망갔다 소리치는데 취취는 전조를 피해 도망가다 파랑야의 가마 앞에 가로막혀버리죠.
취취는 파랑야에게 포청천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며 도와달라 비는데요. 파랑야를 만난 포청천은 그녀가 호대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직접 재판에 참여해 판단해달라 청합니다. 究竟真相。本王真有此，包大人请。谢王爷。民女姓许，叫玉娘。 그녀는 재판장에서도 자신이 서옥랑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究竟意欲为何？ 이런 자식은 둔 적 없다는 서씨 부부의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었는데요. 我是胡少夫人，我是胡大人的儿媳妇儿，我不是翠翠。 그때 두생이 들어와 모든 사실을 밝혀버립니다. 回王爷，当时是少夫人和胡大人争夺7小时，是少夫人将大人推上桌顶。 그 말을 들은 파랑야는 분노를 금치 못했죠. 大受男女之报，既然有你这样子，真是岂有此理！ 王爷请息怒。 뒤이어 옥랑이 들어오자 취취는 그녀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개봉부를 빠져나갑니다. 翠翠，你为什么会变成这个样子？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녀는 옥랑에게 억울함을 털어놓는데요. 옥랑은 그녀에게 사과하며 내세에는 주인과 하인이 아닌 친구로 지내자 말하죠. 我们这一生不愉快好不好？也许死后我们还可以结拜同行。 그렇게 둘은 화해의 포옹을 하고 취취는 결국 개작두의 목을 내놓게 됩니다. 한편 황상을 기만한 죄로 서옥랑의 처형이 정해지자 파랑야는 꼭 처형할 필요 있냐며 아쉬워합니다. 포청천은 국법을 따를 뿐이라 말하자 파랑야는 서옥랑의 사면을 위해 유정순과 함께 입궁하죠. 传教进贡。是。既有这样的事， 사연을 들은 황상은 자신을 속인 걸 용서할 순 없다 말하지만 이를 듣고 있던 내관 덕에 서옥랑과 연인 사이라던 호공자가 부인이 뒤바뀐 걸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황상은 호천윤이 먼저 자신을 속였단 걸 알아차리고 서옥랑 사면이란 어명을 내립니다. 张公公，传朕旨意。是。奴婢遵旨，谢万岁龙恩。 황상을 속인 채 살아가던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공작담이었습니다. 암행을 나선 황상. 황상은 그곳에서 빚을 갚지 못해 끌려가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他家欠那个西霸天10两银子，无力偿还。西霸天要把他卖个人贩为奴。 그녀의 남편이 서패천에게 달려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 광경을 본 황상은 빚을 대신 갚아서 구해주죠. 한밤중 거대한 거북석상이 개봉부로 날아옵니다. 공손책과 전조는 이 석상을 황궁에서 본 적 있다 말하는데 莫非此劫与圣上有关？ 산길을 행차하던 황상은 자객의 공격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폐가에 숨어있던 황상이 길을 나서려던 순간 내관 마건이 본심을 드러내며 칼을 겨눕니다. 포청천은 왕야와 태사, 승상을 불러 황상의 안부를 묻지만 왕승상은 이미 황상이 암행을 나갔다 말하는데요. 포청천은 피눈물 흘리는 석상을 보곤 황상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었던 신복한테 배신당한 황상은 이제 믿을 건 포청천뿐이라며 밀지가 담긴 부채를 소동에게 건넵니다. 소방은 작은 거북이를 보고 시선을 뺏기는데요. 어머니에게 달려가 사달라며 조르지만 거북이를 다시 보러 갔을 땐 이미 팔려나간 상태였죠. 다행히 그 거북이는 아버지 서덕부가 돈을 주고 구해옵니다. 소방이 거북이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한 남성이 집으로 들이닥치는데요. 서부인은 그가 자신을 구해준 은공인 걸 깨닫습니다. 개봉부로 향하던 소동이 마건에게 공격당한 것이었죠. 소동은 서덕부에게 부채를 건네며 호대인에게 전하란 말과 함께 숨을 거두는데 소동을 죽인 마건은 석곡주대인의 부하였는데요. 석곡주는 황상을 암살하기 위해 부채를 찾아오라 명합니다. 소동의 무덤을 세우고 절하던 서덕부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개봉부로 가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일개 서생인 남편이 괜시리 위험에 빠질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결국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부채를 챙겨 개봉으로 향합니다. 이를 알게 된 서덕부는 아내를 찾고자 떠나려 했지만 석곡주 앞으로 끌려가 하옥당하는데 집에 혼자 남겨진 소봉. 그때 문 밖에서 한 거북이가 들어옵니다. 아기 거북이 소원을 찾으러 온 거북 신선이었죠. 소원은 소방이 자신을 구해줬으니 떠날 수 없다며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好吧，你救了我的龟孙子，我是应该救你的。 한편 황상의 행방을 찾아 입주에 도착한 개봉부 사람들. 그들은 소동의 수배지를 보곤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며 곧바로 석곡주를 만나러 갑니다. 포청천은 석곡주에게 감옥을 참관해도 되냐 묻지만 그는 어림없다는 듯 거절하는데 难道石大人的牢狱关押着什么不能见人的囚犯？ 석곡주는 포청천이 냄새를 맡은 것 같다며 서둘러 서부인을 잡아오라 명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서덕부를 찾아온 건 포청천으로 변장한 신선이었는데요. 그는 서덕부를 탈옥시키는 데에 성공하지만 진짜 포청천을 보곤 당황해 그를 포청천의 곁으로 보내버리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 사연을 물으려 하자 법사가 포청천을 막아섭니다. 这是石大人审的案，开封府无权过问。 한편 길을 지나던 서부인은 남편이 곧 사형에 처해질 거란 그를 발견하는데요. 그 무렵 법사는 서덕부에게 술법을 걸어 남편을 보러 온 부인에게 부채를 당장 가져오라 하게 합니다. 爸爸，他们会打我，我要了我的命了，我不要死。那一把扇子，快去拿给他们。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온 부인은 포청천이 찾고 있다며 불러세워지는데 叔夫人，包大人有要事相请，夫人可否御驾一见？ 포청천을 만난 서부인은 부채를 건네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집니다. 倘若把扇子交给包大人，相公必死无疑。 그녀는 결국 남편을 위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거짓말하죠. 하지만 포청천은 포기하지 않고 서부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는 서부인을 도와준 자의 정체가 황상이었단 말을 전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석곡주에게 협박당해 쉽게 부채를 건넬 수 없었죠. 그녀는 남편을 죽일 순 없다며 발을 돌리지만 포청천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팔려나갈 뻔한 자신을 구해준 황상의 은혜를 생각하며 결국 포청천에게 부채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 부채를 손에 얻은 포청천은 이 근처에 황상이 은거하고 있을 거라 짐작하곤 전조에게 황상을 구해오라 명합니다. 그렇게 황상의 행방을 찾던 전조는 마건을 만납니다. 전조는 자신을 경계하는 마건에게 부채를 보여주며 함께 황상을 찾으러 가죠. 그렇게 둘은 한 동굴에서 황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건은 이때다 싶어 전조를 기절시키죠. 서덕부를 석방시키고자 석곡주를 기다리던 포청천은 서덕부가 사형장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에 놀랍니다. 당장 사형장에 가려 했지만 법사가 포청천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사형 시간이 다다르자 서덕부는 목을 내놓습니다. 그때 포청천이 사형장에 들이닥치며 서덕부를 죽음에서 구해주죠. 사실 이 포청천은 신선이 서덕부를 구하기 위해 변신한 모습이었는데 신선은 가짜 상방보검을 만들어내 당장 석방하라 명합니다. 还不快放人！快放人！快放人！ 한편 마건에게 잡혀가던 전조는 황상과 함께 도망가려 했지만 마건의 독검에 의해 쓰러지고 맙니다. 황상은 그 틈을 타 마건에게서 도망치는데
기진맥진한 황상은 한 패가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서패천은 서부인을 데려와 협상을 시도하죠. 到我的怡红院做拜年，怎么样？ 서부인은 바로 도망가려 하지만 서패천에게 손찌검당하고 쓰러집니다. 그 순간 황상이 서패천을 공격하는데 도구로 인해 온 기력을 잃고 돌아온 전조. 포청천은 황상이 무사히 도망쳤다는 말에 안심하지만 전조는 이미 온몸에 퍼진 독으로 인해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전조의 시체를 확인하는 석국주. 하지만 법사는 방심할 수 없다며 칼을 겨누는데 전조는 석국주를 협박하며 개봉부를 풀어주고 해독제를 달라 말합니다. 그 덕에 포청천은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지만 황상의 명령이 아닌 이상 죽일 수 없다며 석국주를 풀어달라 말하죠. 石大人，包拯一言相劝，回头是岸，将功赎罪，你都还是我的天下。 그러던 어느 날 서부인은 석국주가 급사했단 글을 보곤 기쁜 얼굴로 황상에게 전합니다. 是不是追拿朕的王道？石头柱突然暴毙了。 真是老天有眼。 그렇게 관하로 향하던 도중 포청천에게 연락받고 황상을 구하러 온 파랑야와 만나죠. 臣等救驾来迟，罪该万死。 황상은 군왕부로가 포청천을 만납니다. 황상을 안으로 들이려던 순간 또 다른 포청천이 등장하는데 황상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 왕승상과 방태사를 불러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는데요. 두 포청천은 사건들을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언가 생각난 왕승상은 두 포청천에게 거북석상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丞相，请问，石龟的眼中流出什么？流出泪水呀、错，石龟眼中流出的是鲜血。 드디어 밝혀진 진짜 포청천. 他是假的。 이때 거북신선이 나타나 그들의 변신을 풀어버립니다. 石国柱，原来你没死，我还没有当皇帝，怎么能够死呢？그리고 그들은 서덕부 부부를 찾아가 납치하는데 전조는 부부를 위협하는 막언을 저지하고 그들에게 맞서는데요. 그때를 틈타 석국주는 부부에게 다가가지만 이내 잡혀버리고 말죠. 전조와 신선 역시 막언과 법사를 무찌르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개봉부로 끌려온 석국주. 포청천이 호작두로 그를 참하려 하자 석국주는 용작두가 아닌 것에 불만을 갖는데요. 弑君叛国，愧为人臣。包大人， 이에 포청천은 개작두를 대령해 참하라 명합니다. 包拯，你欺人太甚！开战！我不要狗头铡呀，我要龙头铡！ 황제를 꿈꾸다 파멸로 치닫는 석국주의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진갑포공이었습니다. 개봉부의 앞으로 한 말이 달려옵니다. 말이 끌고 온 수레의 안에는 시체가 담겨 있었는데 그는 말의 주인인 장모였죠. 你二人随他前去，勘察现场有何蛛丝马迹可循。是。 왕조와 마하는 말을 끌고 장모의 집을 조사합니다. 왕조는 깨져있는 술단지를 보고 독살을 당한 거라 추측하죠. 장모의 딸이었던 소선은 왕조와 마한이 아버지의 집에서 증거를 들고 나오는 모습에 충격받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에도 놀란 기색 하나 없었는데 소선은 마침 집에 있던 독약이 사라진 걸 눈치채고 매일같이 아버지를 욕하던 어머니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연료로 인정받은 자신이 어떻게 죽였겠냐며 그저 천벌을 받았을 뿐이다 말하죠. 活该，
赵天谴，死有余辜。 장룡과 조호는 술단지를 조사하기 위해 서길랑이 일하는 주점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일랑을 불러 술을 사간 사람에 대해 묻는데요. 이를 듣던 단골 오이는 일랑이 장모회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걸 눈치채죠. 말과 인사하던 포청천의 뒤로 일랑이 걸어옵니다. 포청천은 장모회의 말과 시신을 보여주며 아는 게 있냐 묻지만 고개를 젓는 일랑. 하지만 포청천과 공손책은 말이 그를 보고 반가워했는데도 비통한 표정으로 외면한 일랑의 모습에 분명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음 날 소선을 찾아간 일랑은 그녀에게 장영감을 죽였냐 묻는데요. 장모회에게 술을 가져다 준 게 소선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랑은 장모회를 모른다 증언했으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며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서길랑은 개봉부로 가 자신이 장모회를 죽였다 자수하는데 포청천은 아무리 자수를 했어도 조사 없이 판결을 내릴 순 없다며 하옥시킵니다. 将他押入大牢，听候审讯。 현령 허대인을 찾아간 전조는 장모회에 대해 아는 바 있냐 묻습니다. 장모회는 한 달 전 허대인에게 정절패방을 하사받은 연료 장유씨가 자신의 처라며 허언하던 사람이었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포청천은 그가 연료의 명예를 더럽힌 탓에 살해당한 거라 추측하는데요. 또한 일랑이 자수한 이유는 범인을 숨겨주기 위함이라 덧붙이죠. 한편 개봉부 옥졸인 수사는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를 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있냐며 비웃는데요. 그의 제목이 살인강도인 걸 보고 놀라 발을 구르죠. 그는 바로 주점을 찾아가 주인에게 일랑의 소식을 전합니다. 일랑이 그럴 리 없다며 소리치는 주인. 그는 탄원을 넣어야겠다며 바로 개봉부로 향하는데 그는 장영감과 친했던 일랑이 살인했을 리 없다 호소하는데요. 심지어 장영감이 일랑을 사위로 삼을 정도였다 말하죠. 이에 포청천은 독신인 장모회에게 웬 딸이냐며 소리치고 퇴청합니다. 한편 허대인은 장유씨를 불러 정말 장모회와 모르는 사이냐며 묻습니다. 이에 그녀는 장모회는 죽고 범인도 자수했는데 왜 의심하냐 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만히만 있으면 허대인의 오판이 밝혀질 일도 없다 말하죠. 死了一个酒馆伙计，总比断了大人前程。 한밤중 누군가 주점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문을 열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서길랑. 일랑이 무고한 걸 알아차린 포청천이 그를 석방시켰다 말하죠. 포청천은 허대인을 찾아가 장모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허대인은 일랑이 자백했지 않냐 이야기하지만 포청천은 그가 연인인 소선을 숨겨주기 위한 자백이었다 말하는데 한편 소선의 집을 찾아온 오이는 장유씨의 비밀을 알고 있다며 협박하는데요. 그는 소선의 오패를 보이며 자신과 혼인을 해준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我随时都可以把这块玉佩往包大人面前一送。 다행히 그때 장유씨가 달려와 오인을 쫓아내죠. 有人在家吗？大老爷传张刘氏即刻赴县衙公堂问话。 장유씨를 관하로 부른 포청천과 허대인. 장유씨는 여전히 장모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답합니다. 그녀는 임신 중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던 도중 허대인에게 정절패방과 황금을 하사받았는데 이를 알게 된 장모회가 돈을 요구하며 남편 행세를 한 것이라 말하죠. 한편 석방된 일랑을 만난 소선. 일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장유씨가 범인 같다며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에 소선이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자 일랑은 장유씨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연료의 명예를 잃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장유씨. 그녀는 다신 딸을 찾아오지 말라며 화를 내지만 일랑은 질 수 없다는 듯 아무리 방해해도 찾아올 거라 답합니다. 不管你怎么说，我喜欢小婵，我以后还是会来找她的。 장유씨는 일랑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장모회를 떠올리는데 장모회는 문 밖에 서서 장유씨에게 속죄할 기회를 달라 비는데요. 장모회는 그녀의 떠나라는 말에
소선이 일랑과 결혼하는 모습은 보고 가게 해달라 청하지만 그녀는 딸에게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할 순 없다 답하죠. 사실 장유씨는 남편이 말없이 떠난 후 20년이란 세월을 그리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건 그녀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任何人都不能从我的身边夺走小婵，任何人。 잠에서 깬 장유씨는 장모의 환각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그 소리에 깬 소선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는데 我是小婵啊，我承认是我下毒害了你。 소선은 겁에 질린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아줍니다. 한편 당당한 걸음으로 주점에 들어오는 오인. 그를 본 일랑은 소선의 옥패를 내놓으라 하는데요. 你是说那小婵跟我定亲的那块玉佩呀？ 결국 둘의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包大人到了陈留县，要他去问话。西郎，跟我们走。西郎见过包大人。 개봉부로 불려간 일랑은 무슨 일 있었냐는 질문에 오인이 소선의 옥패를 돌려주지 않아 싸움을 벌였다 밝힙니다. 그 말을 들은 공손책이 장모회의 옥패를 보여주자 같은 것이 맞다답하는 일랑. 이에 포청천은 즉시 오인을 수배해 옥패를 되찾아주겠다 하죠. 도망다니던 오인은 수산과 일랑한테 잡혀 옥패를 뺏기는데요. 일랑은 옥패를 소선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수산은 그걸 돌려줘봤자 장유씨와 소선의 골치만 아파진다며 던져버리죠. 하지만 그 모습을 전조에게 들켜 개봉부에 모이게 됩니다. 포청천은 오인에게 왜 소선의 옥패를 갖고 있냐 묻는데 그는 이걸로 장유씨의 실체를 밝혀 지역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 답합니다. 이를 들은 수산은 그가 소선에게 옥패를 빌미로 혼인을 협박했다 외치죠. 포청천이 그에게 장유씨와 장모회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냐 묻자 오인은 장모회가 죽던 날 소선이 음식을 싸들고 그의 오두막에 가는 걸 봤다 증언합니다. 포청천이 그녀가 독이 든 술을 건넨 것이냐 묻자 장유씨가 무릎 꿇으며 자신이 술에 독을 탔다 자백합니다. 张无悔，你毁了民夫的一生。等到老来无益，再来赎罪。 그간의 고통을 털어놓은 장유씨는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고 그녀는 죽기 전 황상이 하사한 연료금패를 반환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하는데 本府就待朝廷收回。多谢大人。 그렇게 금패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던 장유씨는 정절패방에 머리를 박고 자결합니다. 열렬하는 족쇄에 묶여 살던 모녀의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정절패방이었습니다.